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1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각도의 교사 등이 많은 폐단을 일으켜 백성들이 견디어내지 못하니 군사를 훈련시키고 방어하는 것을 어떻게 조처하겠는가. 급습시키는 일을 부드러운 말로 호유격에게 이첩할 수 없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의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교사의 폐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들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으면 간신히 살아남은 민생이 며칠 안에 흩어질 것이니 이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중국 조정에서 교사를 내어보낸 것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훈련을 청한 본의가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호유격이 들을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처럼 절박한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마련하여 이자하게 하되 그 사연을 간절히 하여 급속히 전관을 호유격에게 달려가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손실왕이 이미 채직되었는지의 여부를 아직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처치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노을 가족의 일을 요동에 이자할 때 아울러 자문 한 통을 만들되 우리나라가 이미 교사로 인하여 군사훈련하는 일을 대강 알았다. 당파 한 곳에 오래도록 삼국의 장관을 번거롭게 하였으니 소환하라는 뜻으로 마련하여 일을 잘 아는 여관으로 하여금 나아가서 형세를 살펴보아 올릴만하면 올리도록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19일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황해 병사 구 사직은 중한 임무를 맡고서 직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군사훈련 등에 관한 일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자리만 지키고 앉아서 남을 보내는 것을 상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급한 때를 당하여 하루도 이런 사람에게 위임해서는 안 되니 명하여 채차시키소서. 제주 판관 김여의율은 전에 수령으로 있다가 파직당하였는데 비밀이 친한 사람을 시켜 잘 다스린 상황을 속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잉임할 것을 도모하였으니 용심이 간교합니다. 파직시키소서. 중전이 오래도록 해주에 머물러 있어 양궁이 따로 떨어져 계시니 사리상 미안할 뿐 아니라 해수의 여름이 지공에 지쳐 물력이 다 고갈되고 음리가 텅 비어 원망이 일어나니 허물어져 흩어진 근심이 조속에 닥쳤습니다. 서울에서 왕래하는 일로는 소유스런 해독이 더욱 심하여 웅부한 지방이 이미 폐기된 고리 되었으므로 중해가 우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말할 것조차 못됩니다. 지금 서북의 경보가 대단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도성의 인심이 흉흉하여져 망령대에 먼저 짐작하고 심지어 중전을 모시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상의 의도한 바가 있는 것이다 합니다. 사람들이 확고한 의지가 없어 서로 선동하여 이끌고 나가는 자가 야간에 끊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천하며 포목은 귀하고 말값은 취소사 백성이 놀라 붕괴됨이 임진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성이 이러하니 외방은 더욱 심합니다. 민심은 지극히 어리석으나 신명합니다. 이것은 성상의 의지가 굳게 정해지지 않아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그 거절을 엿보고서 의심하는 바가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전을 모시고 돌아오면 이는 사리에 합당하고 거꾸로 매달린 듯한 해서의 고통을 조금은 풀어줄 수 있으면 물론 또한 경외 군중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으니 속히 좋은 날을 가려 중전을 모시고 돌아오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 사직에 관한 일은 서서히 반락하겠다. 김여울은 채차하라. 내전에 관한 일은 이미 반락하였다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19일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그 사직을 채차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계하게 할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그 사직은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이 아니건만 방비 등에 관한 일을 전혀 조치하지 아니하여 잠옷 직무를 삼가지 아니한 비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임을 그대로 맡길 수 없으니 채차하고 그 대임을 아주 잘 가려 보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 대임은 어떤 사람이 합당한지 모르겠으니 서게 하라. 하니 그러나 쥐로서 고양이를 바꾸지는 말라. 우리나라의 일에 이러한 것이 많으니 삼가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19일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평안도의 교련한 포수는 그 수요가 매우 많아서 좋기 강변에 분방하게 할 수 있거니와 서울은 시비가 허술하니 200명을 뽑아 보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신자의 계사대로 내려보내지 마소서. 평안도의 포수도 차차 추송해야 합니다만 그 수요가 많지 않으며 미리 보내면 군량이 염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소요스런 배단이 없지 않으니 우선 황해도 감사 병사에게 하려 정밀히 뽑아서 행장을 꾸려놓고 병고를 들으면 즉시 보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최 보신을 변응규를 대신하여 별장에 차임하여 조련에 관한 일을 오로지 관장하도록 하는 일은 이 사람은 나이가 젊고 일의 경험이 부족하여 반드시 소임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니 김종덕을 대신 별장에 제수하여 감사 병사의 절제를 듣고 안주 이북의 편이한 곳에 군사를 주둔하여 강변의 성문 이루게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겠습니다. 각사 노비 신공의 장미 및 군사 봉족의 대리양을 거두어 올리는 일은 조도 의사 이병이 가지고 간 사목에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스스로 순차적으로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벌등포는 동로강 정로의 요충에 있으니 험한 요새를 의거하는 것으로 옮겨 설치하고 다른 보에 첩입하게 하여 수령 가운데 군사를 거느리는 자로 하여금 지키게 하면 과연 편리하겠습니다. 산양회 이하의 정로 요회초로 말하면 아울러 형세를 살펴서 일체 조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감사 병사에게 임문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서쪽 변경에 이미 경보 소식이 있어 중국에서 자문을 보내어 계칙하였으니 마땅히 우리 병력을 다하여 방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두 장수의 초리를 정지하고 한명련과 김덕령이다. 포수의 부방을 그만두게 하였다. 옛날 임진년에 내가 대적이 올 것을 분명히 말하였고 이미 나오자 이 일을 순변사로 삼았다가 큰 소리로 그를 정지시켰는데 이 일에 가깝지 않은가? 황해도에 어찌 포수가 있겠는가? 만일 조총을 메고 다니는 자를 포수로 한다면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서울의 포수를 안주, 정주 등지에 유둔시켜 저기 향하는 바를 알아 달려가 구원하게 하는 것이 무슨 불가한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내려보내지 말고 훈련도감으로 하여금 행장을 꾸려놓고 대령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김종덕은 해수에서 전투한 경험이 있으니 내 의견으로는 이 사람을 해수에 쓰는 것이 좋겠다. 이 항목에 대하여 다시 의계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19일 네 번째 기사 심우승을 호주 차미에 황씨를 사헌부 지비에 우준민을 사헌부 장령에 홍세영을 사헌부 장령에 송준을 사헌부 지평에 박경신을 전주 부윤에 배은경을 순천부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0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중견의 환도에 관한 일을 이따라 아뢰니 상이 답하였다. 어찌하여 급박하게 주의하는가?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은 과객이 여관에 있는 것과 같으니 내전이 올라와서 무엇하겠는가? 날씨가 따뜻해지만 저절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처럼 논하는 것은 백성을 튼튼하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올가매려는 것인가?
내전이 올라오는 것을 굳이 청하면 올라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도움이 없을까 염려된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0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남쪽에 있는 외적이 물러가지 않고 서방도 헌단을 여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성 사람이 스스로 두려워하고 놀라도록 짐을 싸놓고 기다리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사관은 이 아랫바는 오로지 인심을 진정시키려는 데 있었는데 삼가 비답을 보고서는 신들이 미안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교가 한번 전파되자 성중의 인심이 더욱 의욕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들이 근밀한 자리에 있으므로 황궁하여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래 내용이 옳다. 앞으로 소회가 있으면 반드시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0일 김이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서방의 일이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변장을 적임자로 가려 뽑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근무입니다. 고산리 첨사 김은성은 인기가 걸맞지 않으니 혹시 변방에 경보가 있을 경우 후회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합당한 사람을 가려 보내소서. 그리고 그 나머지 변장 중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본서와 병조가 같이 의논하여 도태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기 강계를 넘보고 있다면 동로강 일대가 바로 정로의 요충이 됩니다. 얼음을 깨고 나무를 심는 등 무릇 방어할 수 있는 대비에 대해 병사에게 특별히 여부를 헤아려 힘을 다해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남변, 북변의 수령을 가려 뽑는 것은 서방에 비교하여 다름이 없으나 남방이 더욱 기묘합니다. 차견할 즈음에 매양 사람이 부족함을 근심하여 구차히 충원하는 근심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니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서방의 예에 의하여 서용한 사람 중에 해유 여부에 구애되지 말고 월등인을 수용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새로 제수된 서방 수령이 부임하게 되면 반드시 강변에 들어가 방하게 됩니다. 정미를 거두어 드리는 일은 진작 구간하지 않으면 장차 시기를 지나 거둬들이지 못하는 근심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혹 겸간에게 납부를 재촉하게 하거나 혹은 별도로 처치하도록 할 것으로 감사에게 특별히 유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은량을 내어 곡식을 무역하는 일은 실로 근무이므로 이미 500량을 감사에게 보냈습니다. 지금은 해조에 남아있는 수량이 많지 않으므로 또 내려보낼 수 없으니 우선은 국가 저축이 넉넉해진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북도의 인심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일은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력이 탕갈되어 납일을 마련해낼 길이 없고 무고익 병기 또한 그 수요가 적으니 사실상 넉넉히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위열하는 뜻을 보일 수는 없으니 군기시로 하여금 병기의 수량을 적당히 헤아려 보내게 하여 순환어사가 시제해서 상으로 주도록 하소서. 또 질고에 처한 사람을 찾아 위문하되 혹 스스로 신리하게 하고 또 혹 계문하여 처치할 것은 물론 혼의 자벽 또한 온전히 면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이조판세의 계사는 해위에 구애받지 않고 월등인을 의망하는 일이다. 시행하지 말라. 김은성은 채차하고 상당한 다른 곳에 제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0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종묘 수조 도감이 아뢰기를 신들이 오늘 종묘의 기지를 살펴보았더니 주산의 가장 높은 것을 외적이 깊이 파서 참으로 만들고 여러 해 동안 덮지 아니하여 풍기가 새어 나갔습니다. 이곳을 먼저 부역하여 제때에 메운 뒤에야 영조하는 일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이미 춥고 토맥이 단단하게 얼어 있으니 부득이 내년 봄 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려야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삼택이나 삽 등을 미리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0일 기미 5번째 기사 비변사의 함경 감사 장계로서 정원에 전교하기를 박인현을 나국하니 박인현은 시임 명천현감 백응상 김신원 등이 전사할 때 구원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변장들이 모두 군유를 범하고 있는데 나국되어 군법에 의해 조처된 자가 있는가 하였다 한다. 내 의견으로는 지금은 상시와는 다르다. 돈에 이미 순찰사가 있어 군법을 오로지 관장하도록 하였는데 서울로 돌아온 것은 무슨 까닭인가. 순찰사가 개품한 것도 스스로 잘못함을 면치 못하였다. 순찰사로 하여금 교세에 의하여 자세히 그 경중을 참작하여 참영할 만하면 참영하고 장형할 만하면 장형하고 중군할 만하면 중군하는 것이 사세에 합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율이 해이한 것은 저절로 해이된 것이 아니라 바로 유사의 군유를 쓰지 아니한 데에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장관이 전사하고 사들이 무너져 돌아왔는데도 회계에는 수백인을 정배하는 것은 중도에 지나치니 적발하여 징치하겠다 했는데 사람의 수요는 참으로 중도에 지나치고 정배는 정률이 아니다. 이른바 징치한다는 것은 무슨 율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다. 진서의 대장을 잃으면 그 위장 등을 못 뺀다는 율을 적용하도록 하유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순찰사로 하여금 각인의 정범을 참작하여 이 율을 시행하여 징계하게 하라. 다시 의논하여 아래일로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다. 비변사가 아래기를 박인현의 죄는 군진에 임하여 잘못한 것이면 주장이 제때에 처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찰사가 수금하고 개품하였으므로 신들이 낮춰할 것으로 입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상의 하교를 받더니 과연 합당합니다. 순찰사로 하여금 죄범의 경중을 조사하여 병사로와 같이 의논하여 군율을 따르기로 하고 중이 처결하기도 하고 충군하기도 한 뒤에 계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군사가 대우를 잃어 제때 주장을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일체 군법으로 처치해야 합니다. 만약 약속이 분명하지 못하여 복병석에 빠져 전군이 흩어져 패한 경우는 전율로 처단한 것이 불가할 듯합니다. 그러나 더구나 북도의 군절은 사망한 나머지 남아있는 자가 매우 적으니 300여인을 다 정배하면 반드시 처리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고 군사의 마음이 동요될 것이니 시행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또 진법에 대장을 잃으면 위장을 못 빼고 위장을 잃으면 부장을 못 뺀다는 유를 또한 모름지기 본부에 분명히 알리고 약속을 자세히 살핀 뒤에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지러이 난잡하게 진군하다가 일시에 괴멸될 경우에는 이 유를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사감하여 주의사항이 분명하고 적과 마주하여 먼저 물러난 자일 경우에는 한 사람을 징치하여 100사람을 경계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습니다. 이 뜻도 아울러 이문하여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0일 기미 6번째 기사 주청사 한준이 치게하였다. 9월 11일 의제사 낭중 표일기가 이 언화를 불러 세자 책봉을 청하는 일은 그대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조정에서도 그러한 사체가 있으므로 즉시 봉하는 일을 준호하지 않았던 것이다. 저번 직서와 이번 자문에 이미 다른 것은 허락하고 봉호만 내리지 않았으니 광해군으로서는 스스로 일을 행하여야 할 것이고 백성으로서는 또한 그를 추대하는 것이 무슨 의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연초에 다시 번거롭게 추청하지 말라. 추청하더라도 해 가후와 본부에서 또한 반드시 참조할 것이다. 다음 해를 기다리면 광해가 현명하지 않은 것과 공이 있고 없는 것을 중국에서 자연 알 것이니 그때 추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1일 경신 첫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그 사직의 대임은 신들이 적임자를 구하기가 극히 어려워 삼가 이 광악의로 의계하였으나 또한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진주의 일만
김시민과 진주를 지킨 때에 잘못 담력이 있었다. 김시민이 외적의 총을 맞아 쓰러진 뒤에 이 광악이 아니었으면 성을 지키지 못하였을 뻔하였다. 듣고서 아랜 것이요. 이 밖에는 그가 그 사직보다 나은 점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 사직을 우선 임시키라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내용으로 간언에 답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중전을 모시어 오는 일과 그 사직을 채차하는 일을 연달아 개청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도승지 조인덕은 해주에 가서 내전을 시위하여 오라.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해주의 상격은 다음과 같이 하라. 본주의 금년 전조는 반을 감면한다. 1. 본주의 군도 제원, 주리, 나장, 잡색은 모두 한 번의 상번을 감한다. 1. 본주의 모든 각사, 내수사, 노비의 금년 신궁을 모두 감한다. 1. 공력에 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일 이미 논상하였다. 그러나 그 뒤 추후에 역을 한 공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니 동반직과 금근을 허통시키라. 그리고 면향첩, 면역첩, 면천첩 등을 수량을 헤아려 가지고 가서 그곳의 대신과 같이 의논하여 내전에게 품위해서 곧 상을 내리도록 하라. 1. 본주의 효자, 충신, 연료, 순손으로서 전에 정표한 자는 관직을 제수하기도 하고 물품을 하사하기도 하되 관직 제수는 가지고 간 공명첩으로 제수한다. 생존한 자는 골정에 초치하여 쓰를 대접하고 상을 반사하며 이미 죽은 자는 자손에게 미곡을 사급한다. 1. 본주의 적을 죽인 군공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군공이 아니더라도 외변 때에 공이 있는 사람 또한 골정에 초치하여 쓰를 하사하고 본주로 하여금 항상 후이 구휼하도록 한다. 목사, 장, 운익을 가자하고 판관은 승직한다. 위의 일에 대해 의계하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이 밖에 빠뜨린 일이 있으면 아울러 살펴서 의계하도록 하라 하고 또 비만기로 전교하기라. 해주 향교로 내려가는 승지로 하여금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의계하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1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송천을 지 중추부사에 이 광정을 승정원 우부승지에 윤담무를 승정원 동부승지에 이 광악을 황해병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0일 신효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내가 좁아서 용납할 수 없으므로 한 총의 집으로 가야 하니 대내의 제사도 차차 물리어야 할 것이며 내 반원도 거접할 것이 없으므로 정원에 들어가야 할 듯하니 정원을 다른 것으로 물리어야 할 것이다. 이를 아우러 속히 참작하여 마련해서 아래도록 병주에 이르라.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0일 신효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대가가 해주에 머무르실 때 어지러움이 바야흐로 극심하여 성묘의 위제에 드리는 일을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전일보다 조금 다르니 상의 분부대로 별도로 제사 드리는 것도 무방합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절목을 마련하게 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겸 사도 도 채찰사 유 성룡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군병은 우의정 이 원익이 감사로 있을 때 이미 부서를 나누고 장수를 보내어 초관, 기총, 대총을 두어 서로 통속하게 하고 포 쏘고 창건 쓰는 기술을 가르쳐서 그 수효가 이미 많으니
훈련을 거치지 않은 다른 도의 군사에 비하면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 원익이 채직되어 돌아온 뒤에 연습하여 성취시키기를 옛 규식을 폐하지 않고 잘 시행하는지를 모르겠으며 또 당초 분정한 초관, 기총, 대총을 모두 바꾸지 않았고 소속된 군사도 과연 이산됨이 없음을 보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사를 수치하는 조처는 단지 여기에 달려 있으니 본도의 순찰사로 하여금 급속히 군안한 책을 작성하여 훈련 도감에서 내려보낸 규례에 의하여 마련하여 곧 올려보냄으로써 후일의 증빙 자료로 삼게 하소서. 또 사변이 발생하여 조발할 때라도 마땅히 평상시의 부오에 의하여 차차 조용할 것이요. 대우를 받고 통속을 떠나고 이 군사를 받고 저 부대에 소속시켜 군사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장수와 군사가 서로 알지 못하게 하여 다시 전일 물러나던 폐단을 답습, 군기를 거르침없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변은 형세가 가장 험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땅은 오랑캐의 땅과 서로 연물려 있고 가운데 큰 강을 끼고 있는데 얼음이 언 뒤에 오랑캐의 기병이 얼음을 타고 돌진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벼락이 험저하고 계곡이 깊은 곳에 요새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만포와 고산리 사이에 물길이 험한 곳이 있는데 저기 황성을 경유하여 나오자면 반드시 이 길을 따라 벌등포로 나오게 됩니다. 고산리 아래 동로강 어기, 위원, 임리 및 군의 뒤쪽 압록강 어기, 산양회, 동건강 어기, 벽동, 벽단과 대수, 기홀리 등처가 모두 기묘한 곳이라 합니다. 몇 개도 반드시 지킬만 하고 운거할 만한 곳이 있을 것이니 주장이 임시하여 어떻게 조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음 위에 요새를 설치하는 일은 앞서 비변사의 아르메타에서 대강 진달하였습니다. 대개 장강이 얼면 평탄한 길이 되어버리니 오랑캐가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중문에서는 요하에 방장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력이 많이 들고 또 그 넓은 장강에 또한 곳곳마다 설치하기가 어려우니 강, 어귀, 산, 협이 모인 곳에 두 원덕이 우뚝 솟아있고 그 가운데 한 가닥의 길이 통하는 곳이면 얼음 위를 가로질러서 방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구멍에 가지 않은 나무를 버려 세워 굳게 얼어붙게 하여 온 강 위에 6겹 내지 7겹을 설치하며 오랑캐의 기병이 감히 함부로 진격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군사가 두 언덕으로부터 화기를 많이 발사하면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행할 수 있는 계책입니다. 대저 오랑캐 군사는 활 쏘기와 말 달리기에 능한 장기가 있고 화기에는 힘쓰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군사가 조총, 화전, 자포를 많이 준비하여 미리 정밀히 연습하고 기회에 임하여 잘 사용하면 오랑캐의 군사가 아무리 많더라도 제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성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요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은 장벽과 성 각귀가 낮아서 적의 화살과 돌이 성 위에 비오듯 쏟아지면 성을 지키는 사람이 머리를 내밀지 못하므로 적이 반드시 성 아래 바로 진격해 와서 성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오기도 하고 장추로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여 잠깐 사이에 우리 군사가 지방을 잃어 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중국인은 이 때문에 성벽에다가 반드시 현안을 만들어 성 아래의 적을 보는데 우리나라의 성은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또 곡성이 많지 아니하여 이를 방어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오직 큰 나무를 성 위에 가로로 갓을 하되 두세 겹 타첩의 거리로 떨어지게 하여 양쪽 머리를 밖으로 일척씩 나오게 하고 그 끝에 가로로 가설한 나무를 서로 연결하되 그 위에 방패를 설치하고 지도리를 만들어 여닫게 하면 적의 화살과 돌을 막을 수 있고 또 성의 제도가 굴곡이 진 곳에는 또한 방패를 설치하고 좌우와 전면에 구멍을 많이 뚫 때 마치 외진의 도장법처럼 하여 대소의 포를 쏘는 것이 또한 묘법입니다.
고려 때 박사가 구성을 지킬 적에 적병이 생쇠 가죽으로 나무를 싸서 앞을 가리고 아래로 바로 진격해오니 화살과 돌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박사가 쇳물을 녹여 쏘아부으니 잠깐 사이 불탔습니다. 금나라의 변성이 몽고군에게 보위가 되었는데 몽고군이 바로 성 아래 구덩이를 파므로 변성 성 위의 사람들이 쇠사슬로 진천뢰를 매달아 내리 굴리자 성 아래 불이 일어나 곧 무너졌으니 이것이 바로 성에 붙어 오르는 적을 막는 방법입니다. 무릇 장수된 사람은 예전에 이미 시행한 사적을 환히 알아서 기책이 먼저 정해지면 기계도 또한 예비할 수 있어 창졸간에는 조초에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변성 위에 반드시 고운 모래와 보드라운 재를 두게 하는 것은 이를 뿌려 적의 눈을 못 뜨게 하여 감히 성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려 한 것입니다. 이게 적은 장난에 가까우나 실로 유익하니 또한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변의 여러 군업에 용력이 있고 군사를 잘 아는 사병이 이따금 있으니 어사가 내려갈 때 이러한 사람을 모두 초치하여 주식을 대접하면서 변방의 정황을 자세히 묻게 하고 병사 또한 마카에 머물러 두어 채택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군중에 군공이 있거나 심계가 있거나 재기가 있어 쓸만하면 계문하에 포장하고 혹은 변보의 소임을 제수하여 변경 건 아들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해롭지 않습니다. 그 중에 김은성이 가장 공로가 있어 쓸만한데 고산이 첨사에서 재직되었지만 이 같은 사람은 혹 별장으로 삼아 요해처를 지키게 하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본도의 화약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군사가 많으면 하루에 소용되는 수량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날 당 염초를 의주, 평양, 영변에 나눠둔 것이 수천 건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제때에 미쳐 다시 재련하여 화약을 만들어 강변에 들여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전에 듣건대 의주에 있는 것은 오래도록 다시 재련하지 아니하여 반 이상 녹아버렸다 하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또한 모름지기 상과하여 서둘러 다시 재련하여 화약을 만들어서 강변 요의 철에 나누어 보내어 위급함에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기시 첨정 이원이 포루 만드는 것을 가르치는 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은 그저 그럭저럭 날만을 보내므로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포루는 역사가 커서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또 다만 나무를 베어 기둥을 세우고 가운데 판 벽을 만들어 안으로부터 구멍을 내어 포를 쏘기에 편리하도록 해야 하며 화공이 두려우면 외면에 흙을 발라 벽을 만들어서 위급에 대비하는 계책을 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일 인력이 부족하면 도내의 승군을 적당히 조발하여 각처에 나누어 보내어 양식대로 일시에 지음으로써 늦어서 제때에 미치지 못하는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포루를 완성한 곳에는 어사가 순시하고 또 포수로 하여금 쏘아보도록 하며 성중 각처의 화포, 화약, 철환의 다수를 살펴서 부족한 곳에 급속히 변통하여 나누어 보내야 합니다. 포루는 완성되었더라도 화포의 기구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면 장차 무엇에 쓰겠습니까? 청산, 산성의 군창 곡식의 다소와 구성, 편월, 산성의 지형을 아울러 살펴서 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저 조정에서 임시의 장수를 파견하는 배단을 염려하여 서도의 일을 감사와 병사에게 오로지 위임하였으니 일의 덕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의사가 가는 편에 각 항의 내용을 명백히 알려 조정의 의도를 알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